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트루스 소셜 거래 첫날 16% 상승 마감, 500대 부자 합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SNS 회사 주가가 거래 첫날 16%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AP통신,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트루스 소셜을 주력으로 하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은 나스닥 주식시장에서 거래 첫날인 이날 16.12% 상승한 5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기업 체감 경기 석 달 만에 소폭 반등, 반도체 증시 덕분 기업 체감 경기가 3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와 증시 호황 등으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경기가 개선된 영향입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4년 3월 기업 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업황 실적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전월 대비 1포인트 상승한 69를 기록했습니다. 신만전자 22만 닉스 상승세 이어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AI 반도체 열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년 3개월 만에 장중 8만 원을 돌파한 데 이어 SK하이닉스는 17만 9,500원까지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주가도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가를 각각 10만 원과 22만 원으로 올려잡으며 10만 전자, 22만 닉스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의 출발은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피 0.25% 상승하면서 2,763선, 코스닥은 0.1% 정도 올라오면서 917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에서 5위입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보합 수준 준비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어제 장중에 2년 3개월 만에 8만 원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부분도 호재로 좀 작용을 했고요. 두 종목 모두 다 52주 신고가를 어제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장 출발은 삼성전자 보합, SK하이닉스는 0.23%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부터 삼성, SDI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혼조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먼저 보겠습니다. 보합 수준에서 출발을 준비하는데요. 어제 주주총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미국 현지에 있는 서정진 회장은 화상 연결로 깜짝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올해 램시마 SC 그리고 유플라이마의 판매 호조를 통해서 연매출 3조 5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강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보합 수준에서 18만 원 선에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셀트리온 제약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알테오제만 오늘 6% 정도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을 승인을 했고요. 더불어서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100% 자회사인 에코프로 글로벌을 합병하겠다라는 발표도 함께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장에서는 0.17% 그리고 에코프로는 1%대 강세 보이면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부터 삼천당 제약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 요 며칠 들어서 최근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유럽 9개국에 공급하겠다라는 소식 속에 계속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월요일장에서 상한가 마감했고요. 화요일장에서는 26% 강세 보이면서 시총 10위권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오늘장에서도 4%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93% 하락하면서 19만 2,600원 선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늘 삼성전자에서 사용할 양팔 로봇을 공개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져 있으니까요. 장중 흐름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지수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장 시작 전 담아볼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사 시간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좀 담으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TNL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TNL은 고기능성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료용 분야에 좀 정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형외과용 고정제 그리고 고정제를 통해서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 특히 창상 피복제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지열제 그리고 마이크로 니트에 대해서도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2 기술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지열제와 마이크로 니트 제조 판매를 하고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실적에 대해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308억 원 정도 되고요. 전년 대비 한 26% 증가를 했는데 매출 역시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해외 창상 피복제 수주 잔고가 전 분기 대비 109%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를 통해서도 실질적인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 4분기 때 컨퍼런스 콜에서 파트너사 중에 한 곳이 올해 한 40여 개국의 신규 진출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해외 쪽에 굉장히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부분들도 기대가 될 수 있고 이제 앞으로 해외 쪽의 진출을 통해서도 좀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2월부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굉장히 꾸준히 되고 있고 최근에 이러한 외국인 순매수세를 통해서 추세가 좀 전환이 되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7,400원으로 지정을 했고 손절가는 49,0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창상 피복제하는 회사 오랜만에 소개받았네요. TNL 좀 주목해 주시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은 ABL 바이오입니다. 이 ABL 바이오는 이중 한체 플랫폼 기반을 통해서 바이오 의약품 개발하고 있는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파이프라인으로는 이제 대장암, 그리고 고형암, 그리고 파킨슨병 등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AACR 그러니까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AACR이 있는데 미국 암학회입니다. 거기에 그랜바디 T를 적용을 한 ABL 112 그리고 407에 대해서 비임상 데이터 포스터를 좀 발표를 할 예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일시적인 기대감이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좀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이제는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에 지금 동사의 경우에는 유한양행과 면역 항암제인 YH32367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한양행과도 좀 어느 정도 연관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공동으로 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 일시적으로 지금 좀 횡보 상태를 좀 일부 거치고 있기는 하지만 재차 일시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포인트로 잡고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 거래일 때 좀 한 마이너스 4에서 5% 하락은 하긴 했지만은 오늘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좀 제약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좀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승세를 통해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BL 바이오의 경우에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서 적절한 구간을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7,400원, 손절가는 24,100원으로 좀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네, 3월 27일 수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어제 양지수가 좀 변동을 보이긴 했지만 다행히 상승불로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체크할 부분은 이 8만 전자에 대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제 코스피가 장중 고점으로 2,778선을 터치를 했는데요. 이때가 삼성전자 8만 원을 돌파했던 시점입니다. 2년 3개월 만에 터치하게 됐고요. 다만 아쉽게 마감까지 유지하지 못했고요. 안착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HLB의 변동성이 좀 깊었는데요. 장중에 하락폭이 7% 넘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시 빨간불 올려 세우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하긴 했습니다. 환율은 1,340원 선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340원 선에서 경계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시장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예상 체결지수와 반대로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코스피 0.44% 밀리면서 2,745선, 코스닥은 0.19% 정도 하락을 하면서 914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천당 제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핫한 기업 중에 하나이죠. 바이오시밀러 제품 공급 소식에 여전히 관심 많이 받고 있고요.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에도 함께 이름 올렸습니다. 시총 10위권까지 올라왔고요. 오늘 장에서도 2.3% 정도 추가로 상승하면서 움직입니다. 이어서 엔젤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에 상장한 새내기 주고요. LG전자가 찜한 로봇주이기도 합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쓸 이 양팔 로봇을 공개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반적으로 로봇주에 힘이 좀 돼줄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장 출발은 보합 수준에서 65,0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대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외 시간에서도 살펴봤었는데요. 급락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주나 싶었지만 급락하면서 시간 외에서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더불어서 차트상으로 다시 한번 저항에 맞닿아 있는 위치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0.84% 정도 밀리면서 출발합니다. 이어서 비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올 역시 실펌X가 중국에서 판매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 속에서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제는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오늘 장에서 4%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10,000원 선 넘어서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사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센즈랩이 마이크로소프트와 AI 보안과 관련해서 협력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에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끝까지 유지가 됐었는데요. 이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K사인이 센즈랩의 지분 42%를 보유하게 되면서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좀 관심을 받고 있고요. K사인 오늘장에서도 7% 정도 강세 보이면서 1,727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 함께 살펴봤고요. 자세한 개장 분위기는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개장하고 3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파는데 코스닥을 더 많이 파네요. 선물에서는 다행히 675개 사고 있어가지고 조금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관심 종목 이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8만 전자 도전했고 10만 전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오늘 마이너스 0.5% 하락으로 출발을 해봅니다. 엔젤 로보틱스 어제 상당히 강했죠. 오늘 1조까지 지금 이 시가총액이 올라와 있는데 말이죠. 14%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봅니다. 한미 반도체 어제 많이 올랐죠? 거의 시총이 지금 10조, 11조까지 갔다가 지금 오는 건데 1.6% 오늘 하락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알테오젠 일단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좀 하락이 좀 강합니다. 마이너스 8%. 지금 시가총액이 10조까지 뻗어 있었는데 11조까지 왔었죠. 최근에 조금 밀려내려가는 분위기. HLB도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장 중에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시총이 지금 16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위, 5위 관심 종목에 있는 회사들이 지금 주가들이 약간의 변동성이 생길 지금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화천기계 최근에 관심 주식 상위에 가끔씩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오늘 14% 하락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오늘 보면 코스닥을 좀 많이 팔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많이 파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시죠. 시가총액 상위로 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많이 파네요. 190억,
120억 프로그램 순매도 나오면서 삼성전자 0.5% 8만전자를 지금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어쨌든 조금 올라가 봅니다. 어제 간밤에 마이크론이 추가로 좀 더 올랐죠. 1% 중반 정도 올랐기 때문에 추가로 조금 강세 여지가 있는지를 지금 탐색을 해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 10위권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팔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밀어내고 있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1%, 현대차 1% 이런 순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네요. 프로그램이 순매수 쪽입니다. 에코프로 BM 3억 정도 약하지만은 에코프로는 150억 순매수 들어오면서 3.6%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알테오제는 마이너스 8%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6%까지 낙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가 장 초반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보겠습니다. 삼성 SDI네요. 제가 센티멘털 펀더멘털 콘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상대적으로 다른 동종 업체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저평가에 있고 지금 그 기업의 시설 투자 그런 계획이 생각보다 좀 앞당겨지고 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빨리 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고체 배터리 기대감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3.6%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이브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도 프로그램 순매수 38억 들어오면서 6% 올라가고 있고요. LNF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24억 정도 지금 몰리면서 2% 올라가고 있고요. 한미사이언스 계속 관련해서 한미약품 관련해서 시끄럽죠. 21억 정도 올라가면서 7% 강세를 장 초반에 보이고 있다. 읽으시면 되고 에코프로가 오늘은 코스닥에서 프로그램 순매수 1위입니다. 에코프로 173억 들어오면서 4.5%, HLB 44억 이런 순으로 돼 있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도상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좀 많네요. 190억, 135억 정도 지금 프로그램 순매도 장 초반에 나오고 있고 어제까지만 해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당히 강했습니다만 오늘 장 초반에 프로그램 순매도로 바뀐 것 같습니다. 122억. 순매도 나면서 0.4% 낙폭이 조금 생기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LIG 넥슨 같은 방산주 계열이죠. 프로그램 순매도 같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50억 나오면서 1%대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테오젠입니다. 210억 프로그램 순매도 나면서 5.9% 비율 최근에 관심들이 많죠. 그러나 오늘 프로그램은 순매도 24억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 마이크론 니들에 대한 기대감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좀 지역적인 것부터 좀 물어봐야 되는데 알테오젠 말이죠. 오늘 장 초반에 관심권 5위 안쪽으로 지금 올라와 있을 정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장 초반에 프로그램 매도가 많네요. 오늘 6%, 8% 왔다 갔다 하면서 장 초반에 약세인데 뭐 특징 사항이 있습니까? 별다른 특징 사항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네. 일시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좀 하락세가 나와주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일단은 지금 뭐 MSD와 그 계약 변경에 따라 2천만 달러를 좀 어느 정도 수령을 했다라는 이슈가 좀 나오면서 결국은 일시적으로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재료 소멸적인 부분들이 아니냐라는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령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워낙 이제 그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그 기업 자체의 호재적인 이슈들은 너무 많기는 하지만은 워낙 이제 그 제약바이오 쪽이 이 기업이 높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 아마켓까지도 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은 AACR이 끝나면은 이제 아스코와 관련된 일정도 같이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지금 정부에서도 그 바이오 쪽에 대해서 첨단 바이오 쪽에 대한 정책에 대한 좀 얘기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감사보고서 시즌이 다 끝나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관련된 이제 중소형주주 중심의 경우에도 그 끝나게 되면 탄력성이 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4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알테오젠의 흐름들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 8%까지 빠지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변동성이 심할 수 있는 공시적인 부분들의 내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 알아봤고요. 자, 2차 전지 쪽으로 좀 옮겨가 보죠. 최근에 뭐 2차 전지 쪽 계속 관심권이 있는 가운데 간밤에 테슬라가 미국에서 사흘째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올랐단 말이죠. 니콜라도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망해가는 전기차 기업도 있고 살아남는 회사들은 또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건데 오늘 보면 삼성 SDI 딱 집어서 이제 좀 여쭙고 싶은데 삼성 SDI 3% 추가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 에코프로도 오늘 오릅니다만은 두 회사 간의 밸류에이션 차이는 상당히 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뭐 에코프로 BM에 따른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막 신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 하면은 삼성 SDI 쪽에 좀 더 그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전고체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그게 이제 되면은 비용이 비싸서 뭐 전기차 가격이 엄청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기업 자체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개발이 다 완료되는 것까지 보고 그다음 이후로 판단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SDI의 경우에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따른 뭐 상용에 따른 뭐 2027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상당히 남아 있고 오히려 지금은 다른 그 셀사보다도 주가에 대해서 매력도가 좀 더 상당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투자를 하신다면은 삼성 SDI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인터 배터리를 좀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삼성 SDI 쪽에서는 아예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고요.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굉장히 좀 널널해서 들어갔는데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거의 좀 전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내용들이 그렇게 있진 않았다라는 게 주요 판단이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만큼 전시 부스에서 그렇게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각적인 그 측면을 확대되면서 공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 좀 제발 주목 좀 해줘라는 게 굉장히 주요 포인트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삼성 SDI 쪽이 좀 더 유망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뭐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그렇긴 하지만은 에코프로 그때 이제 방문을 했지만 에코백을 주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은품은 받긴 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삼성 SDI 쪽이 좀 더 우위하다. 그래서 삼성 SDI를 좀 더 투자해볼 매력도가 더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하단 자막으로 신한지주 관련돼서 블락딜 얘기가 있었어요. 오늘 뭐 4% 장 초반에 상당히 밀려가지고 시작한다는 이제 블락이라는 거는 대량 매매죠. 대량 매매를 하면서 가격을 좀 깎아줘서 이제 물량을 갖다 서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신한지주 오늘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최근에 금융주가 상당히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신한지주는 오히려 안 빠지고 있었어요. KB금융 좀 밀리고 있는 가운데 신한지주 같은 거 오늘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될까요? 일단 지금 이 블록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 하락은 하긴 맞습니다. 하락을 하긴 맞는데 아직까지 지금 아마 배당이 그 오늘까지는 매수를 하셔야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오전 흐름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오후 때는 매수세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블록딜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분위기는 좋지는 않지만은 최근에 아직까지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든 지금 금융지주사나 이쪽에 대해서는 포커스가 좀 더 맞춰져 있기 때문에 4월 10일 전까지는 계속 기대를 해보고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이후에 코멘트가 나왔을 때도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금융주의 경우에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뭐 4월 초까지는 일단은 계속 좀 지켜보시면서 가보자. 그리고 신규 접근도 가능한데 신규 접근은 좀 분할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내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가보죠. 엔젤 로보틱스 오늘 관심 주식이 1위에 올라와 있어요. 오늘 보니까 상당히 또 오늘도 추가적으로 강한데 말이죠. 13% 정도 올랐고 시총이 벌써 1조 와 있습니다. 이렇게 와 있기는 한데 자 이거 어쨌든 IPO 관련돼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해상 관계가 좀 많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 분들은 뭐 아주 뭐 해피할 거고 경쟁이 심했으니까 많이 받지는 않았을 거고 말이죠. 어디까지 더 갈까 좀 보는 분이 많고 지금 새로 살려는 분들은 이게 과연 더 갈까 이런 생각도 할 건데 어느 쪽에 좀 가담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안 사고 싶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 LG전자 주총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로봇과 관련된 코멘트가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반영을 받고 있는데 일단 실적적인 부분들을 보니까 작년에 매출액이 22억입니다. 22억이고 뭐 기존에 2020년 때는 2억이고 그 2021년, 22년 때 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출적인 부분들이 찍히기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 공모가까지 내려오면 그때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상당히 아주 짜게 말씀을 주셨네요.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외국인들 코스닥 많이 파네요. 1,222억 순매도하고 코스닥은 170억 순매도인데 계속 퐁당퐁당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여전히 뭐 이제 원달러 강세인 점이 뭐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그 금요일에 또 PCE,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 만큼 이 결과에 따라서 또 이제 통화 정책에 계속해서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리스크 관리에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이제 지금은 뭐 경기 모멘텀과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시속 게임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결국에는 지금 기업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밸류적인 부담이 있는 뭐 이런 종목군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AI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사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피로감 때문에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의 어떤 매수 관점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사실상 밸류적으로 좀 부담이 높은 기업들도 아직 많이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좀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지금 뭐 반도체 대형주나 뭐 소부장 관련주들보다는 AI에 있어서 어떤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다른 섹터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AI 관련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또 전력기기 쪽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밸류 부담이 낮기 때문에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전력기기 관련주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그런 MLCC 관련주들 이제 그리고 이제 기판 유리기판 관련주들 이제 또 이제 굉장히 좀 밸류 부담이 낮기 때문에 이쪽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아까 강하던데 1등이네요. 흥하해온 부강약품, 하이브, 두산, 밥캐 이렇게 5개입니다. 어느 걸 좀 얘기할까요? 네, 흥하해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해운주들은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단기적 관점에서 꼭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흥하해운은 이제 그 또 작년에 또 영업이익이 이제 또 흑자 전환을 한 만큼 현재 또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 정유소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에 또 이제 좀 표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원유 처리 작업이 또 중단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국제 유가의 상승은 뭐 이런 석유 업체의 매출 확대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서 이런 이제 선박 관련주들도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15%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가격대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지금 가격대에서 좀 접근을 하신다면은 항상 이제 조정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분할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뭐 벌티모어 메릴랜드에서 그쪽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이슈도 해운주에 관련돼서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옆으로도 생각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닥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아이패밀리, SC, 엔캠, i3 시스템, 에코프로, 코스메카 코리아 5개네요. 어느 걸 좀 볼까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이제 그 화장품 쪽, 특히 이제 생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이제 인글 우드랩을 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최근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실적 개선으로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에도 이런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제 고점 대비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실적, 특히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이게 올해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코스메카 코리아뿐만이 아니라 이 화장품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 실적 자체가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뭐 화장품 산업에 대한 관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신규 브랜드 확대도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액 증대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워낙에 그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좀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올해 이제 기대되는 실적에 비한다면은 사실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부근인 한 44,0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하면 또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급등 종목도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거래일 특징주부터 지금 이 시각 급등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센즈랩입니다. 센즈랩이 어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해서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사이버 보안 업체인 센즈랩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술 인프라를 활용해서 시장 경쟁력을 더욱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센즈랩,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아오면서 센즈랩의 최대 주주인 K사인까지 어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도 18% 이상 높은 상승률 보여주면서 12,00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건설 중장비 전문 기업인 프리엠스인데요. 마찬가지로 어제 오전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프리엠스는 어제 공시를 통해서 최대 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도 계약 체결을 알렸는데요. 총 발행 주식의 40%에 해당하는 240만 주를 바산 인베스트먼트 등에게 양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더해서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있죠. 지속적인 부각을 함께 받아오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이 더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6.7%가량 오르면서 14,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 북미 GPU 기업의 AI 가속기에 이 솔루스 첨단 소재에 동박이 탑재된다는 소식 어제 전해졌는데요. 동박은 신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표면의 거칠기를 0.6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낮춘 하이엔드 제품입니다. 그동안 유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동박을 제공해왔지만 이번에 북미 GPU 기업의 동박에 대한 공급 승인을 받은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현재 15% 이상 강하게 상승 탄력 받으면서 15,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아이톡시인데요. 현재 아이톡시 주가가 파죽지세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이톡시는 이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서 어제장에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는 27일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현재 저가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현재 26% 이상 강한 상승률 보여주면서 1,6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부광의약품인데요. 어제 시간의 매매에서 주가가 급등한 종목입니다. 어제 공시를 통해서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부광약품은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서 대표이사를 전격 교체하는 등 고강도의 경영 개선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부광약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이부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지금 관점에서도 좀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하이브가 또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엔터주들이 좀 많이 부진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예상보다 앨범 판매량이 좀 저조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1분기까지 좀 이어졌었는데 올해 2분기부터는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턴어라운드 시기가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선 이제 그 엔터사가 잘 되려면은 주요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주요 아티스트들이 지금 이제 또 컴백이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인 아티스트로 뭐 뉴진스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세븐틴의 컴백도 있는 만큼 지금 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음반 활동 횟수가 뭐 1분기 때는 좀 저조했지만은 올해 이제 그 3월부터 좀 반등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음반 활동 이후에 공연을 진행하는 경우가 좀 대다수이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뭐 콘서트 수익이라든지 이런 MD 수익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성장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뭐 국내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뭐 서구권에 대한 팬덤층도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 좀 우려 사항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중국 시장이죠.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현재 이 공동 구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한이 되면서 이제 음반 판매량 하락으로 좀 이어졌었는데 지금 서구권에서는 오히려 좀 팬덤층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부분을 좀 상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너무 과도하게 좀 이제 우려하시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음원 시장 규모가 가장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전 세계 한 70% 이상을 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앨범 판매량이 좀 다소 부진하더라도 이 음원 쪽에서 충분히 좀 상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 중에서도 이제 최선호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이 뭐 BTS도 있고 해외에서 굉장히 좀 활동을 굉장히 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어떠한 엔터사들보다도 해외 시장에서의 어떠한 그런 좀 주목받기에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내년에 이제 또 이제 BTS에 대한 어떠한 완전체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 하반기까지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목표가는 이제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데 좀 조정을 감안해서 분할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25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레이더에도 그저께 하이브가 걸려 나와서 웬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주 귀신같이 골라왔네요. 하이브 잘 들어봤습니다. 그다음 주식도 화면으로 보면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이 종목도 따라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까 MLCC 쪽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MLCC를 이제 대표하는 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MLCC 역시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회복을 하게 되면서 지금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MLCC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자산업에 필수적으로 다 쓰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이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PC 쪽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MLCC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중 한 20%에서 올해는 뭐 20% 중반대까지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노트북 쪽도 고성능 쪽이 좀 계속해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MLCC 탑재량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그런 실적 개선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쪽 관련해서도 이제 반도체 기판을 좀 공급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이제 좀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MLCC 수요가 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재고도 감소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이제 1분기 매출액이 한 2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1,700원대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한 16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전기까지 알아봤는데 오늘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 최근에 IT 쪽 강세, 최근에 주가가 계속 뻗어 올라오고 했는데 한미 반도체도 어제 상당히 강했잖아요. 뭐 HPSP도 그렇고 HBM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가운데 SK 하이닉스도 오늘도 좀 강하고 어제도 상당히 강했고 뭐 8만전자 얘기 있고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결국에 이제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올해 1분기에 업황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좀 가시화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황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지만 결국 이제 한미 반도체도 오늘 이제 정고점을 이제 갱신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기술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보유자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좀 판단이고요.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지금 신규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이 반도체 관련주들보다는 사실상 AI 쪽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전력기기 쪽이나 뭐 MLCC 쪽으로 조금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기기 쪽도 좀 함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은 리포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옵트론텍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으로 폴디드 줌을 가지고 있는데요. 폴디드 줌이라고 하면 높은 고배율의 광학 줌을 의미를 합니다. 아이폰에서 이 카메라 기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일명 카툭튀, 카메라가 툭 튀어나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 기능을 넣기도 했었는데요. 이 카툭튀를 막아주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폴디드 줌 카메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갤럭시 S와 또 중국에 있는 샤오미에 탑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판매가 좀 호조되고 있습니다. 1분기도 견조한 실적이 예상되면서 매출은 51%, 영업이익은 무려 1979% YOY 기준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용 라인업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좀 예로 들어봤을 때는요. 앞이나 뒤 그리고 양옆을 제외하고도 수많은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카메라가 지금 여기서도 납품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학 렌즈 모듈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17%에서 1년 뒤인 24년에는 27%로 그리고 25년이 됐을 때는 3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서서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JNTC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JNTC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바일 커버 글라스를 좀 대표적인 제품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대폰 모서리를 보면 그 부분이 엣지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커버 글라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엣지 시리즈가 바로 옆에 있는 사진인데요. 곡선처럼 되어 있는 엣지가 엣지 시리즈를 내놓게 되면서 이 기업이 가장 주목을 좀 받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단 커버 글라스라고 하면은 이 표면 강화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 디자인에 있어서 혁신을 기여하고 또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용 중에서도 키리스 커버 글라스라는 부분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냈고요. 지금 화웨이에 독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JNTC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가 조정이 왔을 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앞서서 외신 브리핑 시간에 미국이 화웨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해서 제재를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발표됐다라는 부분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소식에 JNTC 같은 경우도 주가가 급락을 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상황이 예전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화웨이에서 미국의 반도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제재 기사가 나올 때마다 실제로 생산 중단이 초래가 좀 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부품을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재가 들어와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웨이의 생산량은 계속해서 판매량까지 함께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올해 하반기에는 현재 차기 스마트폰 출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도 함께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앞서서 사진으로 살펴봤던 이 커버 글라스, 이 부분에 대한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3공장에 대한 양산 수율도 회복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4공장 같은 경우에는 증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사업과 또 더불어서 신규 수주까지 확보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예상 실적을 좀 보시면 매출은 127%, 영업이익은 무려 955% 정도 YOY 대비해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가는 17,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LG생활건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지난 2월에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다라는 건데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사실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장이 대규모로 자사주 매입에 나서게 됐는데요. 자사주 규모가 1,000주고요. 매입액을 좀 보자면 약 4억 원 정도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대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안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자면 화장품 면세 트래픽이 개선된다라는 점입니다. 23년에 따이공, 중국 따이공들의 대량 구매가 좀 감소하게 되면서 사실 4분기 실적은 좀 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지금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면세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고요. 목표가는 41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리포트는 LG 생활건강과 관련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문화 기업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화장품, 생활용품 이렇게 식음료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으로 보면 대표 제품으로 오휘나 수려한이 있고요. 생활용품으로 보자면 엘라스틴이나 페리오, 그리고 식음료로 보자면 코카콜라나 파워에이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비재 위주로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살펴봤던 내용과 동일하게 지난 2월에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하게 되면서 투자자를 안심시키기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면세 매출이 QOQ 대비해서 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QOQ 대비 139%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 면세 트래픽 개선, 이 부분의 가장 큰 이유를 찾아보자면 일단은 화장품 면세 덕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따이공의 대량 구매가 좀 감소했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특히 화장품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좀 눈에 띄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따이공이 좀 급감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량 구매도 함께 급감을 했고요. 이에 대한 기저 효과가 올해 1분기에 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전의 실적이 워낙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좋아 보일 수 있다,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부별 매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YOY 기준으로 살펴볼 텐데요. 생활용품은 일단 매출은 플랫이지만 영업이익은 6%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화장품 매출은 마이너스 4%, 영업이익은 7% 정도 상승하고요. 음료는 1%, 그리고 영업이익은 12% 정도 상승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아직 눈에 띄는 상승세가 사실 표에서 나타나고 있진 않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익 부진폭을 줄이는데 아무래도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요. 일단 가장 먼저 화장품 사업 부분에 있어서 펀더멘털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생활용품이나 음료에 있어서는 사실 트렌드가 변화한 게 많지 않은데요. 특히 화장품 부분에 있어서는 올리브영이나 H&B 채널을 통해서 실적 회복을 좀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저가 브랜드의 채널 다각화 이 부분은요. 더 페이스 샵이나 비욘드 이렇게 중저가 브랜드가 일단 쿠팡 입점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인디 트렌드에 딱 맞는 브랜드 중 하나로 좀 사랑받는 브랜드가 차앤박과 힌스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출 2자릿수 성장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 브랜드 리뉴얼 성과가 반영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후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옛 왕실의 궁중 처방을 대상으로 한 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는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국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중 하나고요. 좀 고가의 라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는 브랜드 리뉴얼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나 실적이 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성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적자 폭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고요. 목표가는 41만 원으로 제시를 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개인과 기관 간 수급 공방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TNL, ABL 바이오 언급이 됐습니다. 따라가 마라에서는 하이브, 삼성전기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